새벽 1시. 민수는 평소처럼 잠들기 전 휴대폰 녹음 앱을 켜두었다. 그는 요즘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며칠째 녹음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생해보면 아무 소리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런 민수가 오늘 밤은 유난히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고 창문 밖의 바람 소리도 평소보다 적막했다. 그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웠고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작은 찰칵 소리가 났다. 녹음 앱이 자동으로 꺼지는 소리였다. 민수는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바로 그의 귀 옆에서 낯선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혼자 사는데 방 안에는 분명 아무도 없어야 했다. 그 숨소리는 마치 누군가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 가까웠다. 아침이 되자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어젯밤 들었던 숨소리 때문에 한숨도 제대로 못 잤다.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평소와 달리 파일 목록에는 새 녹음이 하나 있었다. 파일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된 시간 대신 여기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민수는 손이 떨렸지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기계적 잡음만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일시정지됐다. 그리고 파일이 스스로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주 명확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바로 휴대폰에 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 밤에도 가야지. 민수는 공포에 질린 채로 당장 집을 나섰다. 회사에도 가지 않고 친구 집으로 달려갔다. 상황을 들은 친구는 녹음 애보류 아니냐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자신이 들은 숨소리가 벌프 사람의 것 벌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친구에게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둘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민수는 오늘만큼은 평안하게 잠들 줄 알았다. 하지만 새벽 2시쯤 그의 휴대폰이 스스로 켜졌다. 화면에는 녹음 앱이 나타났고 자동 녹음이 시작됐다. 민수는 즉시 휴대폰을 껐다.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몸을 뒤척였다. 그리고 친구의 입에서 그와 똑같은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낮은, 무겁고 사람 같지 않은 숨소리였다. 민수는 얼어붙었다. 그 숨소리는 분명 어젯밤 녹음된 소리와 동일했다. 민수는 친구를 흔들어 깨웠다. 야, 너 지금 이상한 소리 냈어. 하지만 친구는 몽롱한 얼굴로 무슨 소리? 라고 되물었다. 낌새조차 느끼지 못한 표정이었다. 민수는 당장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창문을 잠갔다. 문 사이사이에 트마기까지 붙였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두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완전히 어둡던 방에 갑자기 희미한 화면 불빛이 켜졌다. 꺼져 있던 휴대폰이 스스로 켜진 것이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새 파일 이름은 오늘도 들어왔어. 민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눌렀다. 그리고 들었다.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턱 하고 멈췄다. 숨소리도 더 가까워졌다. 마치 그 존재가 침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민수는 숨을 참았다. 방 안은 죽은 듯 조용했지만 녹음 파일 속에서는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존재는 아주 느린 속도로 민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녹음 속에서 들렸다. 침대가 살짝 내려앉는 소리. 무언가 무겁고 차가운 것이 그의 옆에 누운 것이다. 이어폰을 통해 민수는 그 숨소리를 또렷이 들었다. 너무 가까워서 귓가를 스치는 느낌이었다. 여기 있잖아. 속삭임이 끝나는 순간 녹음은 멈췄다.
하지만 현실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불을 천천히 당기고 있었다. 민수는 비명을 질렀다. 불을 끄기 위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완전히 굳은 상태였다. 이불은 천천히 꾸역꾸역 바닥 쪽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었다. 무언가 무거운 손이 이불을 움켜쥔 느낌이었다. 그는 눈을 꽉 감고 버텼다. 그러다 갑자기 이불이 훅 하고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맨몸으로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침대 아래쪽에서 무언가 천천히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려 바닥을 내려다봤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창백한 얼굴 하나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민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자 얼굴이 그의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가.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이불도 제자리에 있었고 방은 평소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새로운 속삭임이 있었다. 너 자는 동안 계속 보고 있었어. 민수는 당장 집을 나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거기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님 집에 도착한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번호 없음.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받지 않았다.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 울렸다. 그러다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내 뒤에 있어. 민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또 메시지가 왔다. 아니야, 더 가까이. 민수는 겁에 질려 부모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전등도 꺼져 있고 인기척도 없었다. 엄마, 아빠,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때 부엌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자신의 휴대폰과 똑같이 생긴 휴대폰을 발견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은 화면이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음성 메시지 하나가 재생 중이었다. 오늘 내가 집을 나간 뒤로 계속 따라가고 있어. 음성은 익숙했다. 바로 어젯밤 그의 방에서 속삭이던 그 목소리였다. 민수의 온몸이 떨렸다. 그는 서둘러 부엌을 뛰쳐나왔다. 집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현관문 뒤에서 쿵 하고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을 손바닥으로 때린 듯한 충격음이었다.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문틈 아래로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비쳤다. 그림자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며 바닥을 스쳤다. 그 순간 메시지가 왔다. 문 열어. 이미 알고 있어. 너 여기 있잖아. 민수는 절대 문을 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문손잡이가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끼익 하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숨을 죽였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복도에서 아이가 낮게 중얼거렸다. 너, 숨소리가 참 좋아. 아이의 몸이 갑자기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손을 땅에 짚고 거미처럼 빠르게 기어오기 시작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아이는 그의 바로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민수는 가까스로 몸을 돌려 도망쳤다. 하지만 아이의 움직임은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다. 바닥을 기어오는 소리가 덕 전체에 울렸다. 민수는 현관을 향해 달리다 넘어졌다. 손바닥이 바닥에 부딪히며 따갑게 쓸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힘껏 문을 열어 밖으로 뛰쳐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복도 끝에서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일부러 도망치게 놔두는 것처럼 보였다. 민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건물을 빠져나와 거리로 뛰어들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에서 또 메시지 소리가 났다. 화면을 보려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괜찮아. 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 민수는 길모퉁이를 돌며 사람 많은 쪽으로 향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카페로 들어갔다. 따뜻한 조명과 사람들의 수음이 그를 조금 안정시켰다.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려는 순간 카페 스피커에서 갑자기 노이즈가 들렸다. 이어서 익숙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카페 손님들이 이상한 듯 스피커를 올렸다 봤다. 민수는 얼어붙었다. 숨소리가 끝나자 음성이 재생됐다. 저기 창가 자리에서 날 보고 있지.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다. 민수는 서둘러 카페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길을 건너며 계속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맞은편 가게 유리창에 비친 모습이 보였다. 그의 바로 뒤에 아이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림자만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이었다. 근처 모텔로 들어가 방을 잡았다.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침대 밑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또 왔어? 민수는 화들짝 일어나 침대에서 멀어졌다. 침대 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방금 들린 소리는 현실이었다. 그는 벽 쪽으로 몸을 붙이며 눈을 크게 떴다. 나갈까? 하지만 밖에는 더 위험할지도. 고민하는 순간 침대 위 휴대폰이 혼자 켜졌다. 화면 속에서 카운트다운이 재생되고 있었다. 3, 2, 1. 그리고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었다. 화면에는 모텔 복도 CCTV 화면이 보였다. CCTV 속에 아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천천히 올려다봤다. 아이의 눈이 화면을 통해 직시하듯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CCTV 속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입이 넓게, 부자연스럽게 벌어졌다. 이어서 화면이 흔들리며 아이가 사라졌다. 동시에 모텔 방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수는 숨을 삼키고 문을 노려봤다. 문틈 사이로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아무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차가운 손 하나가 문틈에서 툭 하고 떨어졌다. 손은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민수는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손은 살아있는 듯 벽을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천장에 닿는 순간 멈췄다. 천장에서 툭, 툭, 툭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천장을 기어 다니고 있는 소리였다. 민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천장은 이상하게 불그스름한 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천장 안쪽에서 밀어올리는 듯 했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의 얼굴이 천장을 뚫고 내려왔다. 얼굴은 흙처럼 어둡고 눈동자는 사라져 있었다. 입은 귀까지 찢어진 듯 벌어져 있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문은 다시 잠겨 있었다. 도어락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띠리리리 잠금 해제. 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들며 말했다. 너 숨소리 때문에 찾아온 거야. 민수는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아이는 민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걸음이 느린데도 이상하게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공간이 뒤틀리는 느낌이었다. 민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졌다. 하지만 물건은 아이를 통과해 벽에 부딪혔다.
아이의 형체가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흔들렸다. 그러나 그 목소리와 숨소리는 분명 현실이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애 자꾸 도망가. 이미 내 숨 냄새를 기억했는데. 민수는 절망감에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대체 넌 뭐야? 아이는 입꼬리를 찢어지게 올렸다. 너랑 같이 자려고 온 거야. 동시에 방 안의 불이 전부 꺼졌다. 아이의 눈두개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방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민수는 더듬더듬 벽을 찾아 몸을 붙였다. 아이는 어둠 속에서 기어다니며 소리를 냈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손톱으로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민수는 눈을 감고 최대한 숨을 참았다. 그러자 아이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다. 숨 쉬어도 돼. 내가 대신 들 테니까. 민수는 고개를 돌릴 용기도 없었다. 아이의 손가락이 그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너무 차가워서 얼음 같았다. 아이는 그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오늘 너 데리고 갈 거야. 그러자 방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이 마치 무너질 듯 울렸다. 방이 흔들릴수록 아이의 목소리는 더 가까워졌다. 민수는 눈을 감은 채 비명을 억눌렀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방도 흔들림을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방은 밝아져 있었고 아이도 사라져 있었다. 어젯밤의 일들이 전부 꿈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바닥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작고 검은 손자국이 침대 밑에서 현관까지 이어져 있었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그 손자국은 방금 찍힌 것처럼 선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손자국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새 녹음 파일이 떠 있었다. 파일 이름은 마지막 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눌렀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5초 뒤 낮고 무거운 숨소리가 들렸다. 바로 어젯밤 그 아이의 숨소리였다. 민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다. 오늘 진짜로 데리러 갈게. 속삭임이 끝나자 파일은 갑자기 꺼졌다. 동시에 모텔 방문이 탁 하고 잠겼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문틈에서 아주 작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아이의 몸이 복도에서 천천히 기어 들어오고 있었다.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도망칠 곳 없어. 아이는 몸을 비틀며 민수에게 다가왔다. 움직일 때마다 뼈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벽을 더 세게 밀었다. 아이는 바닥을 기어오다 멈췄다. 그러더니 고개를 조금 들며 말했다. 어제는 너랑 못 놀았잖아. 아이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지만 울림이 이상하게 깊었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한테 이러는 건데? 아이는 곡처럼 입을 벌렸다. 내가 처음 나한테 봤잖아.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뭘 봤다는 거야? 아이는 팔을 벌리며 말했다. 내가 내 뒤에서 숨 쉬던 거. 민수는 온몸이 굳었다. 언제 내 뒤에 있었다고? 아이는 고개를 돌려 방 구석을 가리켰다.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민수의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떠올랐다. 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늘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는 느낌이 있었지만 무시했다. 아이는 몸을 흔들며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오래된 라디오처럼 끊어졌다 이어졌다. 근데 계속 뒤돌아보지 않았어? 민수는 숨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냥 착각인 줄 알았어. 아이의 입이 더 벌어졌다. 그 착각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방 안의 온도가 더 떨어졌다.
민수는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창문을 열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창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열려고 힘을 주는 순간 창문 유리에 아이의 얼굴이 비쳤다. 민수는 놀라 손을 떼었다. 그런데 뒤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또 들렸다. 창문 너머에도 나 있어. 창문을 다시 보자 아이의 얼굴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창문 틀에서 톡톡 하는 손가락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민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이 방은 나랑 너 둘만 갇히는 곳이야. 방 전체가 어둡게 변하기 시작했다. 벽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흔들렸다. 벽에서 검은 손들이 하나둘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손들은 바닥을 긁으며 민수를 향해 뻗어왔다. 민수는 회피하며 문 쪽으로 다시 도망쳤다. 문 손잡이를 잡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도어락은 스스로 다시 잠겨 있었다. 뒤에서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도망쳐도 손이 더 많아질 뿐이야. 손들은 더 바닥, 천장에서 계속 튀어나왔다. 어떤 손은 고무처럼 길게 늘어나 민수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민수는 발로 힘껏 참아 손을 떼어냈다. 그만해. 하지만 손들은 더 거세게 몰려왔다. 아이는 방 한가운데에서 웃고 있었다. 이제 너도 여기 묶여야 하니까. 방 안에 그림자들이 한꺼번에 민수에게 달려들었다. 민수는 그림자에 휩싸여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림자들은 그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손들이 그의 팔과 다리를 잡았다. 아이는 천천히 그의 앞에 앉았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목 근처로 가져갔다. 너, 숨소리 너무 커. 아이는 손가락을 그의 입 근처로 가져갔다. 민수는 몸을 비틀었지만 소용없었다. 손들이 점점 더 세게 조여왔다. 아이는 속삭였다. 조용히 해줘. 내가 들을게. 아이의 손이 그의 입을 덮었다. 순간 민수의 시야가 흔들렸다. 머리가 울리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냥 나한테 맡겨. 그때 갑자기 어떤 힘이 민수의 몸을 놓아주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지며 크게 숨을 들이켰다. 그림자와 손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아이도 잠시 모습을 감췄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기만은 무겁게 느껴졌다.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떨려 몸을 제대로 일으킬 수 없었다. 겨우 일어나 벽에 기댔다. 제발, 끝내줘. 제발. 그러나 답은 없었다. 민수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손잡이를 잡았다. 이번엔 문이 열렸다. 그는 힘겹게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아무도 없고 기묘하게 조용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새로운 영상 파일이 떠 있었다. 파일 이름은 너의 뒤. 민수는 손이 떨렸지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영상을 재생하자 복도 CCTV 화면이 보였다. 화면 속에는 지금 민수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CCTV 속 자신을 보며 놀랐다. 그런데 CCTV 속 민수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림자가 천천히 커지며 사람 형태가 되기 시작했다.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복도를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영상 속 아이는 민수의 바로 뒤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현실의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영상 속 아이가 말했다. 뒤돌아보면 보여. 민수는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보지 마. 그는 중얼거렸다. 그런데 CCTV 화면 속 아이가 웃었다. 그리고 민수의 귀에 속삭였다. 그럼 내가 돌아갈게. 순간 영상 속 아이가 화면에서 사라졌다. 동시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 어린아이의 발걸음 소리.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민수는 몸을 벽에 딱 붙였다.
복도 불이 하나씩 꺼져가며 어둠이 다가왔다. 아이의 발소리는 바로 근처에서 멈췄다. 조용해졌다. 아주 잠깐. 갑자기 민수의 바로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나 여기 있어. 민수는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리는 벽 속에서 나온 듯했다. 벽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림자는 덕 너머에서 민수를 바라보는 듯했다. 너 이제 집에 못 가. 민수는 절규하며 복도를 달렸다. 하지만 달릴수록 복도가 길어지고 있었다. 불빛은 끝없이 멀어졌다.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도 멀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가깝게 들렸다. 민수는 숨이 터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그는 걸음을 멈췄다. 민수가 멈추는 순간 복도 불이 모두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하지만 그 숨소리는 민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바로 얼굴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민수는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뒤에서도 또 숨소리가 들렸다. 마치 두 사람이 동시에 숨 쉬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작은 손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이제 어디로 갈까? 아이의 손이 점점 더 꽉 조여왔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다. 그리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너, 나랑 끝까지 가야 해.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민규였다. 그는 밤 2시마다 인적 드문 골목을 지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평소처럼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타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 속 그 사람의 얼굴은 기묘하게 흐려져 있었다. 민규는 잠시 멈칫했지만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탔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층수가 표시되는 패널도 이상하게 느리게 움직였다. 어디까지 가세요? 민규가 조심스레 물었다. 대답은 없고 그 흐릿한 얼굴이 천천히 민규 쪽을 향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전체가 찬 기운으로 가득 찼다. 민규는 손에 든 상자를 더 꽉 쥐었다. 숫자 패널은 4층에서 멈추더니 갑자기 꺼졌다. 멈췄지. 정적 속에서 희미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리고 그 존재가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규는 황급히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내부의 비상 버튼도 이미 작동하지 않았다. 거장난이죠. 민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대는 아무 반응 없이 멀리서 다가오던 그 속도를 갑자기 빨라졌다. 삐걱삐걱 이상한 발소리가 울렸다. 마치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부서지는 뼈가 끌리는 듯한 소리였다. 민규는 뒤로 물러나며 벽에 부딪혔다. 얼굴을 보려 했지만 계속 크리트의 형태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눈처럼 보이는 두 점만 어둠 속에서 떠 있었다. 그 눈은 멀어지는 대신 점점 커지고 있었다. 마치 민의 공포를 빨아들이듯 엘리베이터 전체가 비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민규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보았다. 문이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틈 사이로 또 하나의 손이 끼어들었다. 삐걱 그 손은 사람의 손과 너무 달랐다. 마치 길게 늘어난 고무처럼 뻣뻣하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았다. 민규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밀어냈다. 손은 버데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접혔다. 그 존재가 끼어든 손을 힘으로 빼내려는 듯 바랐겠다. 문틈에서 피처럼 보이는 검은 액체가 떨어졌다. 민규는 최대한 틈을 넓혀 몸을 밖으로 밀어냈다. 엘리베이터 바깥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다. 문틈으로 그 흐릿한 얼굴이 비죽 나와 있었다. 눈만은 선명하게 민규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리면 안 되는데. 낮은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다.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 얼굴도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이 끝까지 닫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은 1cm 정도 열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계속 막고 있는 듯한 틈이었다. 민규는 뒤로 물러나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하지만 화면은 계속 깜빡이며 신호를 잡지 못했다.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그러다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 불이 완전히 꺼졌다. 찰칵! 무언가 문틈까지 달려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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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열어라, 열어라 속삭이는 듯한 리듬이었다. 민규는 비명을 질러 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신기하게도 계단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여기야. 민규는 멈춰버렸다. 분명 위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래에서도 소리가 난 것이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깜깜한 계단 아래 흐릿한 형체가 또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본 그것과 똑같았다. 너, 애 내려왔어? 민규는 위아래로 둘러싸였다. 그는 옆으로 몸을 비틀어 난간을 잡고 재빨리 반대쪽 계단으로 뛰었다. 뒤에서 손이 여러 개 뻗어 나왔다. 벽에서, 바닥에서, 난간에서 기어나오는 수십 개의 흐릿한 얼굴들. 돌아가, 돌아가. 속삭임은 울부짖음처럼 변했다. 그는 정신없이 1층으로 뛰어내려갔다. 현관문을 밀치듯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밖의 공기는 너무 맑고 차가웠다지만 민규는 단 1초도 그 건물을 뒤돌아보지 않았다. 뛰면서 휴대폰을 다시 켰다. 이번엔 신호가 들어왔다. 그는 바로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기계음 같은 작은 잡음이 들려 민규는 휴대폰을 던지며 더 빠르게 달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해 계속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고리에 가로등은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불빛이 사라질 때마다 주변이 더욱 어두워졌다. 민규는 가로등이 켜진 곳으로만 이동하려 애썼다. 그러다 한 가로등 아래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사람 그림자가 아니었다. 형태가 흔들리며 얼굴 없는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마치 빛을 거부하듯 떨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태는 점점 현실에서 벗어난 모양이 되어갔다. 손이 너무 길고 다리가 이상하게 휘어 있었다. 민규는 다시 뒤로 물러섰다. 그림자가 갑자기 그의 방향으로 길게 늘어났다. 여기까지 따라와 버렸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그림자에서 흘러나왔다. 민규의 몸은 얼어붙었다. 그림자는 빛을 완전히 삼키듯 번져갔다. 가로등의 불빛이 깜박이며 약해졌다. 민규는 죽을 힘으로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그림자에서 무수히 많은 팔이 튀어나왔다. 돌아와, 돌아와. 목소리는 동시에 여러 명이 말하는 것처럼 겹쳐졌다. 민규는 거에 울먹이며 달렸다. 그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불이 켜진 것을 보고 그대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편의점 직원이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이렇게? 숨이. 민규는 말 대신 밖을 가리켰다. 직원이 창밖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님, 아무도 없는데요. 민규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뒤를 다시 봤다. 그림자도 흐릿한 얼굴도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불안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매장 한쪽에 앉았다. 직원은 따. 민규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떨리는 숨을 고르려 했다. 그 순간 편의점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규, 내려오면 안 됐는데. 민규는 손에 든 컵을 떨어뜨렸다. 스피커에서 나는 목소리는 엘리베이터 안의 존재와 똑같았다. 직원은 이상하네. 라디오도 꺼져 있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민규는 느릿하게 천장을 올렸다 봤다. 스피커 구멍 사이로 검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선처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액체 속에서 손가락 같은 것이 느리게 튀어나왔다.
직원이 뒤늦게 비명을 질렀다. 매장 전체에 불이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어디에도 도망칠 수 없어. 손가락은 매장 바닥을 기다듬듯 움직였다. 민규는 직원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두 사람을 향해 빠르게 기어오고 있었다. 문 열어. 민규가 소리쳤다. 직원이 매장 문을 열자 갑자기 빛이 밀려 들어왔다. 손가락들은 빛에 닿는 순간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사라졌다. 민규는 직원과 함께 밖으로 뛰어나왔다. 하지만 거리 전체는 너무 조용했다. 그는 뒤돌아보며 매장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검은 액체도, 손가락도. 정말 본 거 맞아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멀리 있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다. 가장 위층 엘리베이터 앞 작은 창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창문 안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얼굴은 흐릿하지만 눈만은 붉게 빛났다. 민규는 숨을 삼켰다. 그 존재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듯. 민규는 그 창문을 보는 순간 온몸이 다시 얼어붙었다. 그 존재는 천천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마치 돌아와 라고 부르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직원도 불안한 듯 민규 곁에 붙어 서 있었다. 경찰을 부를까요?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빛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두 사람은 편의점 불빛 아래에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불빛이 조금씩 깜빡이기 시작했다. 안 돼, 또 오고 있어. 민규가 속삭였다. 바람도 없는데 편의점 간판이 삐걱이며 흔들렸다. 그 존재의 영향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직원의 얼굴도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멀리서 발소리 같은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져 왔다. 발소리는 일정하지 않았다. 마치 사람 여러 명이 동시에 걷는 듯 엇갈린 리듬이었다. 하지만 소리는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에서 들려왔다. 민규는 공포에 숨을 참았다. 직원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편의점 유리문에 뭔가 손바닥 같은 그림자가 스쳤다. 그런데 그 손바닥은 사람 손보다 훨씬 길었다. 손가락이 6개였다. 유리문에 길게 늘어난 손가락들이 또각또각 긁기 시작했다. 소리는 매장 전체를 울렸다. 직원이 뒷걸음질 치다 진열대에 부딪혔다. 과자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문 밖의 그림자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비록 얼굴은 흐릿해 보이지 않았지만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렬했다. 민규는 직원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안으로 더 들어가요. 뒤쪽으로. 두 사람은 편의점 창고 쪽으로 달려 들어갔다. 창고는 좁고 어두웠지만 천장 조명이 아직 켜져 있어서 그나마 안전해 보였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아주 살짝 밀어 열었다. 민규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힘껏 문을 밀어 닫았다. 바깥에서 찰칵, 찰칵 손가락들이 문틈을 만지는 소리가 났다. 직원은 겁에 질린 눈으로 민규를 잡았다. 문, 얼리면 끝나요. 두 사람은 문을 잡고 숨을 죽였다. 문틈 아래에서 검은 액체가 천천히 스며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문 안쪽으로 기어오르려 했다. 민규는 재빨리 근처 상자를 끌어다 문 아래 틈을 막았다. 액체는 상자에 닿자마자 사라졌다. 빛에 약한 건가? 민규가 중얼거렸다. 창고 내부 조명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절대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난 순간 조명이 살짝 깜박였다. 민규와 직원은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봤다. 제발, 제발. 조명은 또다시 깜박이더니 잠시 안정되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문 반대편에서 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무언가가 문을 전력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직원이 비명을 억누르며 문을 더 꽉 붙잡았다. 계속 치고 있어. 문이 휘어지는 듯한 소리까지 났다. 문틈 사이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틈으로 흐릿한 눈 두 개가 보였다. 그 눈은 붉은 빛을 띠며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문을 붙잡았다. 들어오려는 거야. 직원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이 문 오래된 거라 버티기 힘들어. 문은 점점 안쪽으로 굽어지고 있었다. 그늘 사이에서 뻗어나온 손가락이 천천히 창고 안쪽으로 들어왔다. 민규는 바닥에 있던 금속 막대를 잡아 손가락을 내리쳤다. 손가락은 부러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길게 늘어났다. 끈적하고 어두운 액체가 바닥에 떨어졌다. 민규는 막대를 던졌다. 도망가자. 이 문 못 버텨. 직원은 창고 뒤쪽 비상문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그쪽으로 뛰어갔다. 비상문 손잡이는 차갑게 젖어 있었다. 민규가 문을 열자마자 찬바람이 들이닥쳤다. 그러나 그 문 바깥은 아무런 빛도 없는 새까만 공간이었다. 뭐야? 여기가 어디야? 분명 비상문은 편의점 뒤편 도로와 연결돼 있어야 했다. 하지만 문 밖에는 현실적인 구조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세상이 통째로 꺼져버린 듯한 흑암의 공간. 직원이 울먹이며 뒤로 물러났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민규도 숨을 삼켰다. 뒤에서 창고 문이 쾅 하고 크게 흔들렸다. 안 나가면 저 문 부서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바람, 발소리, 숨소리까지. 마치 귀가 막혀버린 듯한 깊은 침묵.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이제 우리 세계로 온 거야. 민규는 몸을 돌려 뒤를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직원의 손만이 유일하게 느껴지는 현실 같았다. 그러나 그 손도 점점 차갑게 변했다. 잠깐, 이렇게 차가워. 직원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민규는 조심스레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잡고 있던 손의 감촉이 바뀌었다. 마치 뼈밖에 없는 마른 손처럼 변해 있었다. 민규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다. 어둠 속에서 직원이 아닌 낮고 여러 겹의 목소리가 들렸다. 늦었어. 이미 우리와 연결됐어. 민규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바닥 자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어둠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며 발목을 잡아 끌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다. 갑자기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마치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듯한 희미한 빛이었다. 민규는 그 빛을 향해 달렸다. 어둠이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온 힘으로 끌어냈다. 목소리들이 동시에 울부짖었다. 돌아가, 돌아가. 하지만 민규는 계속 빛을 향해 달렸다. 빛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마침내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가 되었다. 그는 빛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 순간 강한 바람과 함께 밝은 조명이 쏟아졌다. 민규는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뜨자 그는 편의점 바깥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새벽 5시 첫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민규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다. 편의점은 정상적으로 불이 켜져 있었다. 직원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평범한 새벽 풍경처럼 보였다. 꿈?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켜봤다. 화면에는 미발신 한 건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 번호는 표시 불가였다. 다시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그는 서둘러 일어서서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멀리서 엘리베이터 도착음 같은 딩 소리가 났다. 이 거리엔 엘리베이터가 있을 리 없었다. 민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아직 너 못 보냈어. 민규는 온몸을 떨며 계속 달렸다. 하지만 길끝에 도착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앞에 아파트 단지가 그대로 서 있었다. 분명 도망쳤는데 다시 그곳에 서 있는 것이다. 404호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그리고 그 창문 안에서 흐릿한 얼굴이 천천히 돌아섰다. 붉은 눈이 민규를 바라봤다. 돌아라. 문은 아직 열려 있어. 주변 가로등이 동시에 꺼졌다. 거리 전체가 칠 같은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민규의 숨소리만이 공기 속에서 떨렸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흐릿한 수십 개의 얼굴이 나타나 그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민규는 혼자서 속삭였다. 제발, 제발. 하지만 마지막으로 들린 말은 너무나 선명했다.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은 처음부터 없었어.